네, 도커 투자일지입니다. 그동안 한 2달 동안 서머랠리 했었죠. 그리고 지난 한 일주일 동안은 좀 기간 조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대응이라 것도 없고 그냥 다 지나가면은 조정이라는 거는 영어로 코렉션이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다 괜찮아지는 겁니다. 정상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제 베타 시장이 한 1% 오르면은 좀 변동성이 많이 있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 그런 거 위주로 정리를 해서 한 대략 총 자산의 10% 정도는 제가 현금화를 했습니다.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쭉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제가 지금 그 자금이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고 뭔가 좀 사업 같은 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한 10% 정도 정리를 했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돈을 좀 만들어 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생각도 좀 있기도 하고요. 또 중국 주식이니까 좀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항상 좋다고 얘기하는 미국 주식하고는 좀 다른 접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랜만에 좀 매매를 진짜 오랜만에 매매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분도 알딸딸하고 현금이 이제 큰 돈이 생기니까 조금 이거 가지고 마시고 해볼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약간 게임머니 그러니까 잔고로 있을 때는 게임머니 같은데 평가금이라는 게 현금이 딱 생기니까 뭔가 좀 느낌이 다르네. 이거 되게 새삼스럽데 제가 주식 투자를 한 21년 올해로 21년인데 느낌이 좀 색다르긴 합니다. 일단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완화 정책 계속 펼치고 있잖아요. 시진핑 정부 들어서 지금 경제가 계속 이제 다운이 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완화 정책을 펼친 거 따라가면서 종목들이 올라가는 걸 봐가면서 이제 저는 때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정리하시라는 건 아니고 저는 제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제가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다음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그런 쿠션이랄까? 뭐 그런 이유도 사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다음에 일어날 그 위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대처하자는 측면에서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놓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봤자 뭐 10%밖에 안 되긴 하지만 향후 이거를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씩은 정리를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계속해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그런 주의도 있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매매는 잘 확률이 그 수익을 얻을 확률이 별로 적죠. 물론 이론상으로는 그 켈리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그 트레이딩 하면은 장기적인 성과가 벤치마크보다 높이 나오는 그런 법칙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가면 좋은데 이제 그게 성공했을 때를 기준으로 가는 거라서 약간 인간이 하기엔 좀 따라하기엔 되게 힘든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또 하나는 폭락의 사람. 사실은 수많은 그 멘토들이 수많은 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폭락했을 때 사서 들어가라. 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 책들도 그렇고 뭐 지금 제가 이름들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해외 생활을 한 5개월 아니지 지금 7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이름들이 한국 그 이름들이 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폭락의 사라 그것도 사실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폭락의 사라를 설파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약간 보험적인 측면에서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환율도 지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정리해서 원화로 쌓는 것도 조금씩 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에는 그 달러원 환율이 1340원 갔을 때 투부 수익을 다 처분했거든요. 그래서 와 이틀 만에 돈이 들어왔는데 야 이게 사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시급을 한 4, 5만원 받은 것 같은데 유튜브 하면서 그 보면은 대략 시급이 한 1,000원 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달러를 저는 조금씩 팔고 있다. 뭐 더 올라가면 올라간 건데 장기적인 평균선을 뭐 1,130원, 50원 정도로 본다면 지금 1,340원대는 그게 크게 무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좋은 거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1,400원 간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지금이 엄청난 위기 상황인가? 인플레도 잡히고 있고 다시 완화적인 정책을 미국이라든가 중국이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 금리가 현재 2.5%까지 올라왔잖아요. 올 상반기 내내 올려가지고 거의 뭐 한마디 얘기하면 좀 순식간에 올라온 건데 이것에 대한 효과는 뭐 하반기에 뭐 당연히 오겠죠.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이 침체란 말보다는요 좀 경기가 조금 하향될 확률이 더
올라갔다고 보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큰 충격이라고 보진 않고요. 그 영향 때문에 사실 4월 달, 5월 달에 원자재 가격이 좀 내려간 것도,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한 것도 금리를 뭐 1월 달부터 쭉 올리니까 당연히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원유 가격도 6월 달부터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유 가격, 가장 큰 문제였던 에너지 가격이 원유 가격이 이제 빠지니까 이제 증시도 이제 반등해서 서머 랠리가 2달 이상 이제 펼쳐지게 된 거죠. 사실 저는 3% 중반 정도 되면은 그렇게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가만두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서서히 내려올 거고, 이미 이제 꺾여서 내려오는 중이죠. 뭐 블러드 총재가 연말까지 3.75%에서 4%까지 뭐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약간 립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포를 내놔야지 시장의 심리라는 걸 이제 끊어볼 수가 있잖아요. 연준의 위신이라든가 뭐 영향력이 예전만은 못하지만 여전히 그런 게 좀 큰 부분이긴 하죠. 사람들이 기대 심리를 끊어야지 뭐 물건 사재기라든가 물가를 올려야 되는 압박들을 아래서부터 탁 쳐버릴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둔화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관점들이 많이 쏠려 있는데, 모두가 바라는 거는 적당한 둔화를 좀 바라고 있죠. 왜냐면 너무 이제 빠져버리면, 너무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가버리면 주식시장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기업 실적들 다 꺾여버리니까, 일단은 적당한 선에서 경기가 이제 하락하는 것을 다들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을 자극하지 않고. 지금 이제 2.5% 정도니까 3.5%, 3.75%까지 가려면 이제 1%에서 1.25%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 0.75 정도 올리고, 다음에 뭐 0.5% 올리면 이제 3.5%잖아요. 뭐, 다음에도 0.75까지 두 번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사실은 6월 달에 파월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0.75씩 올린 건 이제 그만할 것 같다고. 제가 보기도 그렇고, 모두가 보기에도 너무 자이언트 스텝이었긴 했죠.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약간 폴 월커 코스프레를 좀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파월 자체가 약간 뼛속까지 비둘기파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3% 중반 정도 되면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다음 위기를 위한 대비가 끝났다, 어떻게 보면 쿠션은 다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3.5% 정도면 2000년대 들어서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올렸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려놓은 거고, 이 이상은 더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장도 그동안 이제 파월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박했는데, 3.5%까지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이제 판단하게 될 것 같고요. 버냉키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구원투수 역할은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기는 못할 것 같아요. 이번 임기는 이런 데를 하고 이제 자기 못하겠다고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인플레이션 잡혀가고 있으니까 더 뭐 4%, 5% 이렇게 올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게 이제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현금을 10%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 사업도 있고 뭐 보험적 성격도 있지만, 그 보험적인 성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이제 지구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나름 해봤는데, 이미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엄청난 공격을 전 세계가 지금 받고 있잖아요. 서울도 물바다가 됐었고, 사실 뭐 치앙마이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에 이미 40도 한번 찍었더라고요. 저는 제가 여름에 갔을 때도 덥긴 더웠지만, 봄에 있었던 분들도 마사지사, 수십 년 동안 그 동네 살았던 마사지사 분도 이게 어떤 계절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은 극심하구나, 기상이변 현상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잠수기 통제되는 횟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2020년도에도 보면은 엄청난 홍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 한 2주 내내 햇볕 안 뜨고 비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름에 8월인가 7월인가 그때쯤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 같고, 일단은 이제는 이제 비가 오면은 좀 무섭다 이런 분들도 사실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물이라는 게 갑자기 확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쌓여버리니까. 기후변화의 역습이라는 게 다양한 게 있겠지만, 뭐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폭설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비정상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비정상적인 강우량이라든가 바람의 세기라든가. 근데 저는 여기다가 혹한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기온이 올라가는데 웬 헛소리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텍사스에서 작년에 눈 오고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 사람들 막 얼어서 죽고 그랬잖아요. 이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특히 이제 제트기류가 이제 좀 깨져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이면은 더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이제는 뭐 40년, 50년 동안 쌓였던 기상 데이터가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이 조울증에 걸렸다? 이렇게 해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기쁠 때는 한없이 기쁘고, 우울할 때는 한없이 우울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런 기후변화 현상이 대체로 이제 인류 생활에 마이너스 효과를 준다니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류 자체가 현재 기온 상태에 완벽하지 않지만 최적화가 돼 있는데 이게 삐뚤어지면은 다 이제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니까 말이죠. 근데 뭐 비 오고 뭐 눈 온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냐, 주가는 뭐 영향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기후 변화를 통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팬데믹이 또 참고를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을 만든 이유도 기후 변화 중에서도 이 팬데믹이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현금을 부득이하게 만든 것도 사실 있습니다. 이제 잭슨홀 미팅이 이제 금토일 이렇게 이어지는데 충씨가 이제 잭슨홀 미팅을 딱 앞에 두면은 그 뒤부터는 뭔가 좀 방향성을 잡았던 거는 맞아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방향성을 잡아도 아래로 잡아도 결국 올라오고요. 위로 잡아도 그냥 올라갔다가 또 이제 평균으로 수렴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장기 우상향하잖아요. 그거 생각하게 되면은 잔잔한 그런 물결 그런 것들에 너무 휘발릴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사실 저는 합니다. 사실 일주일 넘게 지난 주식시장이 약간 횡보했던 거 조정이 있었던 거는 그냥 기간 조정인데 그거는 이제 잭슨홀 미팅도 있겠지만 2달 연속 계속 올랐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말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수많은 사람들이 랠리가 끝났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연준 나름의 그 임무를 완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와 내년은 경기 침체나 뭐 경기가 좀 하강하는 그런 측면은 가겠지만 너무 깊이 가는 것은 정부나 백악관, 정치인들 모두가 원치 않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멈추도록 이렇게 정책을 펼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인플레이션과 환경에 대한 정책 이번에 나왔던 500조 정도 됐나요? 그거였는데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연준이 지금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그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재정정책은 계속 돈을 풀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중간선거도 앞에 있고 바이든이 표심을 잡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기조는 올 하반기 끝까지 갈 때까지 이어질 것 같고요. 그 선거에서 분명히 질 거잖아요. 이제 바이든 정부가. 그러면 더 이제 돈을 이제 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권당이 있다 보니까 그런 유리한 점들, 어드밴티지를 계속해서 이용하면서 진짜 포퓰리즘의 극치를 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이든은 약간 실패한 대통령? 약간 단명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이런 재정 정책들, 돈을 계속해서 푸는 정책들, 선심성 정책들은 이제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런 정책들은 밀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비관론을 벌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계속해서 또 유럽 침체 하면서 막 위기론을 얘기하는데 환율도 1,400원, 1,500원 얘기하는데 저는 올해 이제 주식시장을 비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현금이 있었으면 더 사서 모았겠지? 그런 후회들은 하는데 저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의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제 능력 밖인데 그거 가지고 탓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 능력 이상인 것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본인만 괴로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늘 긍정하시고요. 일상에 집중하시고 또 여행 유튜버들의 영상도 같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